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죠. 이호영 변호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를 위해서 통신자료를 조회를 하는 건데 그럼 수사기관이 통신사의 자료를 요청하면 무조건적으로 줘야 하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줘야 되는 건 아닌데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에 보면 그러한 수사기관이 수사를 위해서 통신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면 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배경을 하나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통신 자료 조회거든요. 이 통신 자료 조회는 쉽게 말하면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자의 어떤 이름,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그다음에 가입일, 해지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통신 내역, 내가 누구와 전화를 했는지 또는 누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통신 내역 자료가 아니라 가입자 정보 조회다라는 점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가입자 정보 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실제로 본인의 어떤 그런 가입자 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서 수집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러한 정보의 주체들은 좀 뭔가 불안함을 느끼고, 그다음에 사생활의 비밀이나 이런 것들을 침해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러한 어떤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주민등록번호가 중요한 개인정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통신자료가 조회가 된다면 개인들 입장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특히 이런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는 다른 정보와 결합되면 그 개인을 보다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정보에도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그 개인 정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통신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어떤 개인의 그런 사생활의 비밀이나 이러한 것들이 침해된다라고, 직접적으로 침해의 어떤 정도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했을 때는 그러한 정보 주체의 어떤 그런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무분별한 통신 자료 조회에 대해서도 어느 법적으로 좀 제재를 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실제로 어떤 일도 있었냐면 이렇게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헌법소원도 제기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의 허가 없이 이러한 통신 자료를 수사기관이 제공 요청하고, 이에 대해서 보통의 통신사들은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보통 이런 통신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 그 서식에 보면은 그냥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에 의해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 줄만 적어도 이제 통신사 입장에서 이게 수사를 위한 건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대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통신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 사실상 그냥 준다. 지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거의 검열 없이 통신 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는 건데 개인들 입장에서도 내 정보가 조회가 됐는지를 지금 모르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통화 내역이나 이런 통신 사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조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이제 집행을 하고, 이 경우는 이제 개인들에게 통보가 가는데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입자 정보에 대한 통신 자료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전기통신 사업자가 이제 수사기관의 자료를 아주 흔쾌히 다 주고 나서, 그리고는 이 정보 주체인 가입자들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통신 자료가 수사기관에게 제공되었는지 또는 얼만큼 제공되어 있는지를 본인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는 모른다라는 그런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이제 신청을 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정보를 좀 알려달라고 통신사에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제도 자체가 이미 이런 수사기관에서 그런 어떤 주민번호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좀 낮은 수준의 개인정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 것이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헌법 소원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서도 보면은 이제 헌법 소원이나 이런 것들 제기되면 관계 기관들이 의견 제출도 하고 뭐 그러거든요.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서 개정해야 된다라는 이제 의견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 그러면 이때 이제 관련 부처가 이제 법무부가 있는데 네. 법무부 같은 경우 의견은 뭐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런 통신 내역, 그러니까 통신 사실, 이런 통신 사실과 관련된 어떤 그런 자료에 비해서 가입자 정보, 그러니까 통신 자료죠. 이 통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정보 주체 입장에서는 사생활의 어떤 비밀, 그다음에 그 통신 비밀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런 것에 가볍게 비해서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뭔가 수사를 보다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원의 영장이나 이런 것도 없이 현행법처럼 그냥 그 이제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요구하고 통신 자료를 제공받는 현행법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의 입장과 또 개인의 기본권 입장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이 둘을 모두 충족할 만한 묘안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해결책을요. 지금 사실은 많이 나오는 게 결국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통신 자료를 그때그때 다 영장을 받아서 수사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또 네. 어떤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수사가 좀 어려워지고 위축될 수 있다라는 그런 비판도 제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사전적인 그런 통제보다는 사후 통제를 조금 강화하자. 그러니까 지금 현행처럼 통신 자료 자체는 그냥 통신사업자가 제공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그러한 정보 주체들, 피제공자들에게 통지를 하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통신 자료 제공 요청을 할 때도 그 사유를 지금처럼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따른 수사를 위한 뭐 이런 식으로만 간략하게 기재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그렇게 좀 통신 자료 제공에 어떤 사후 통제 이러한 것들을 좀 강화하자, 이러한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좀 그러한 점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적절한 수사와 개인의 기본권 이 사이의 중용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해법이 나오길 기다려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